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 한 명에게 비빌 수 있는 독재자는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는 총을 들지도 않았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이자 인류를 더 편리하게 만들려 했던 구세주였죠. 그의 이름은 토머스 미즐리. 그는 인류를 위해 두 가지 위대한 발명을 해냅니다. 하나는 자동차 엔진의 소음을 없앤 납휘발유, 또 하나는 여름을 시원하게 만든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였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인류가 소음과 더위에서 해방됐다라며 그에게 수많은 훈장을 안겨줬죠. 하지만 그 환호가 채가 시기도 전에 지구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명한 그 작은 액체와 기체가 수억 명의 뇌를 망가뜨리고 지구의 보호막을 찢어버릴 전 지구적 사형 집행장치가 될 줄은 말이죠. 오늘은 가장 선한 의도로 시작해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한 천재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0년대 초반 전 세계는 자동차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노킹 현상이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갈 때마다 마치 망치로 쇠를 때리는 듯한 깡깡 소리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시끄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엔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신호였죠. 이때 제너럴 모터스의 천재 화학자 토머스 미즐리가 등판합니다. 그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마법 같은 물질 하나를 찾아냅니다. 휘발유에 이것을 아주 조금만 섞었더니 거짓말처럼 그 끔찍한 소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 마법의 물질, 정체는 바로 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인류는 이미 고대 로마 시대부터 납이 치명적인 독극물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납에 중독되면 신경이 마비되고 환각을 보고 결국 미쳐서 죽는다는 걸 과학자들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장 노동자들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들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제품 이름에서 납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립니다. 대신 에틸이라는 아주 예쁘고 친근한 이름을 붙였죠. 심지어 미즐리는 기자회견장에서 난 매일 이 냄새를 맡아도 멀쩡하다며 직접 시험까지 해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납 중독에 걸려 요양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자, 이제 전 세계의 도로 위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가루가 본격적으로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달콤한 편리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차 뒷문이 배기구에서는 지옥의 가루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세한 입자가 된 납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 우리 몸속으로 파고들었죠. 납은 아주 영악한 녀석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인 척 속여서 뇌의 방어막을 통과해버리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뇌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지능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납휘발유가 사용되던 시기에 자란 아이들의 평균 IQ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성격이었죠. 여러분,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왜 그렇게 강력 범죄율이 미친 듯이 폭등했는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기막힌 상관관계를 찾아냅니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된 아이들은 뇌의 전두엽 기능이 망가져 충동 조절 능력을 잃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즉, 토머스 미즐리가 뿌린 그 가루가 전 세계 수억 명의 뇌 속에 폭탄을 심어놓은 셈입니다. 자, 이쯤 되면 미즐리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하늘을 향해 더 거대한 폭탄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시 냉장고나 에어컨에는 암모니아 같은 치명적인 독성 가스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새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죠. 미즐리는 다시 한번 천재성을 발휘합니다. 1928년 그는 인류의 여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물질 프레온 가스를 발명해냅니다. 그는 이번에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프레온 가스를 깊게 들이마신 뒤 촛불을 불어서 끄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죠. 보세요. 이렇게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또 속았습니다. 이 기체가 하늘 위로 올라가면 악마로 변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니까요. 프레온 가스는 너무 안정적이라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결국 저 높은 곳, 오론층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태양 자외선을 만나는 순간 프레온 속에 숨어있던 염소 원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염소 원자 하나가 파괴하는 오존 분자의 수는 무려 10만 개. 지구의 천연 선글라스인 오존층이 걸레짝처럼 찢기기 시작한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지구에는 살인적인 자외선이 쏟아졌습니다. 피부암 환자가 폭증하고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미즐리는 지상에서는 인류의 지능을 뺏고 하늘에서는 인류를 찢어 죽일 이중덫을 완성한 셈입니다. 신은 그에게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던 걸까요? 1940년 51세의 미즐리는 갑자기 소아마비로 쓰러집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죠. 하지만 그는 가만히 누워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비된 몸을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복잡한 도르래 시스템을 발명해 침대 위에 설치합니다. 1944년 11월의 어느 날 아침, 가족들이 그의 방을 찾았을 때 미즐리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만든 그 정교한 도르래 장치에 밧줄에 목이 감겨 질식사했습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만든 발명품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교수대가 된 거죠. 역사가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구 역사상 그 어떤 생명체보다 계기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단 한 명의 생물, 토머스 미즐리. 그는 악마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열정적인 과학자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편리함에 눈이 멀어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대가를 계산하지 못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수많은 기술과 혁명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찰 없는 기술은 반드시 제작자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당신이 누리는 오늘의 편리함은 내일의 무엇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는 월드 오늘은 이었습니다.